안녕하세요. 물리강사 원호범입니다. 그 문과 부모님들은 뭐 귀를 닫으면 심심하시잖아요. 재미삼아 들으시면 됩니다. 뭐 상식을 조금 분산시키셔도 되고요. 물리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비도 그래서 조금 원래 성격은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성격은 아닌데 비 오니까 조금 이제 차분하게 할 생각 크게 별로 없습니다. 우선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리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물리가 어렵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렇죠? 사실상 부모님들은 다 물리 배워보셨죠? 그게 끄떡이져야 되는데 문과더니까 물리를 다 배워보셨는데요. 부모님들이 배우셨던, 어머님들이 배우셨던 물리가 현재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물리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현재 배워야 하는 물리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쉬워요. 쉬운데 왜 어떤 선입견, 물리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크게 이제 사람들을 분류를 하면 이제 학생들을 인솔하지 않은 학생들을 이제 고3 학생들을 이제 비율을 따지면 보통 한 2대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 팔이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네이버 이게 얘기하면 안 될까 할까요? 초록창이나 기타 다른 데다가 자기 생각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2학년 애들이 이제 질문하면서 저는 이제 고3이 돼서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물리가 전 재밌는데 물리를 하고 싶을까? 그러면 8이 대답하죠. 물리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은 안 했죠, 공부를. 그렇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안 해보고 그냥 들어본 이야기를 가지고 대부분 판단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가슴이 아픈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3 아이들이 생각하는, 예비 고3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건데요. 물리는 인원수가 적어요. 그래서 1등급 따기가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딴 과목은 쉽나요? 뭐 화학은 쉽나요?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인원수가 많건 적건 중요하지 않지만 어차피 우리는 다 맞을 거니까. 인원수가 적으니까 난 무시 안 하면 이런 핑계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때가 되면 화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고 나서 얘기합시다. 네? 우선은 내가 점수 잘 나오는 걸 가지고 선택하는 게 맞는 거지 뭐 대학교 가서 나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괜찮습니다. 물리학과를 가는데 물리 안 해도 대학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 거를 딱히 이제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크게 믿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요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재종반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요. 재생들을 분석을 합니다. 처음에 항상 3월달 되면 이거를 분석하는데 요거 신뢰성 있는 재종반입니다. 보시면은 수학이 1, 2등급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 이 정도 됩니다. 국어도 그러고 영어도 그러고 1, 2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재수하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과학 1, 2등급, 1등급 받은 애들이 그 중에서 18%밖에 안 돼요. 뭐 과목을 떠나서 1, 2등급 다 합쳐서 40% 조금 오버해서 42%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학생이요 다 1등급 맞았어요. 이 친구가 서울대야. 목표가 서울대인데 과탐을 2등급을 맞은 거예요. 지금 1등급을 맞긴 맞았는데 만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대를 갑니다. 이 친구 연대 다닐까요? 안 다닙니다. 그래서 재수하는 겁니다. 상위권 아이들이 왜 재수를 하냐면 과탐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재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특히 이제 조금 있다가 한 명의 예를 하겠지만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선행을 많이 했어라고 해서 수능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만 사실상 선행하고 수능 점수하고 내신하고 수능 점수하고는 연관성을 따지자고 하면 어거지로 따지자고 하면 따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내가 얼마나 수능형으로 많이 바꿨냐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탐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탐이 대학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을 한다는 거는 조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과는 문과는 좀 몰라요. 이과는 과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저는 물리 수업을 이렇게 합니다. 물리는 조금 이따 제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풀어드릴 건데요. 긴장하시죠? 물리 푼다고 하니까. 물리는요, 어머님들이 배웠던 물리는 계산하는 겁니다. 그냥 문제 나오면 탁 치고 그냥 씩 쓰고 숫자 집어서 막 계산하고 막 힘들게 하고 조금 심화가지고 막 물리를 푸는데 미분도 쓰고 막 이런 걸 했었어요. 응? 하지만 지금 물리학이라는 거는 계산하는 거는 물리 2에서 할 거고, 그리고 계산은 하긴 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의 계산을 하고요. 나머지는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려면 국어를 우선 제일 잘해야 돼요.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많이 이제 학생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리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뭐냐면, 가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나에서 또 다른 변형을 주었을 때 이때 나에서 물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 물리 문제인데, 학생들은 가에서 식을 막 쓰고 나에서도 식을 막 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막 이렇게 해서 답이 뭐가 다르지 해서 꼭 찾아내주는 겁니다. 이거 풀려면 풀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모든 물리 문제를 식으로 풀면요, 30분 안에 문제를 다 못 풉니다. 답안지 체크는 안 하나요? 해야죠. 검토도 해야죠. 택도 없습니다. 식으로 풀면. 그래서 물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물리학은 계산보다는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든 챕터별로 연결시켜서 머리가 풀어내주는 거지 우리가 손이 계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요즘에 가장 큰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킬러 문항의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문제 보여드리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소위 말해서 2줄 정도만 쓰면 답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쉬워요. 즉 우리 아이가 선택 과목을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한 내신 등급이 한 3등급에서 5등급 정도다 평균. 그렇다면은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해서 수능 만점을 받을 확률보다는 물리를 공부를 해서 만점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 쉬워요. 세 번째,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재수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선생님, 제가요, 뭐 화학을 안 하고 물리를 했었으면 조금 같은 50점, 같은 48점을 받았을 때 조금 표준 점수는 낮았지만 어쩌면 등급별로 놓았었다면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면 인서울을 하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제가 쉽게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작년 수능 최대 오답 문제가 어떤 거냐면 마지막 4페이지에 18, 19, 20번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해 수능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 20번인데요. 20번 문제 오답률이 50%고요. 19번 문제 오답률은 48%입니다. 원래 킬러 문항의 오답률은 한 68%에서 70% 나오는 게 맞습니다. 즉 10명 중에 3, 4명이 푸는 게 정답입니다. 이게 킬러 문항이죠. 근데 얘는 오답률이 50%입니다. EBS는 뭐 64%라고 했는데 다른 뭐 개인 사이트 뭐 메가나 뭐 기사이나 이런 데 보통 50에서 한 52%를 잡아놨습니다. 이 말은 오답률이 50%라는 얘기는 그냥 일반 문제라는 뜻입니다.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가 물리를 학교에서 1, 2등급 정도 맞으면 이 문제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단 어떻게 푸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제일 어려운 거니까 풀어드릴게요. 뭐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얘가 막 역학적 에너지니까 중력 포텐셜 쓰고 운동 에너지 쓰고 용수 처리 중간 탄성 포텐셜 써서 얘네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식을 막 씁니다. 운동 에너지 식을 막 쓰고 포텐셜 막 쓰고 탄성 포텐셜 막 쓰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제곱이 들어갑니다.
이 거리의 제곱인데 여기 보시면 0.05잖아요. 이거 제곱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거 제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풉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형됐죠. 이 조건에서 이 1kg짜리 C가 사라졌으니까 여기에 또 역학제곱을 막 계산해서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해서 풉니다. 시간 내에 못 풉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정상이냐면요. 얘는 개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역학은. 한 물체가 움직이는데 아래쪽으로 총 40N, 중력이 20N의 A가 있네? 그 정지 상태니까 탄성력이 20이구나. 근데 얘는 10N이 사라졌으니까 10N이 사라졌어? 근데 얘가 1m, 어디 갔지? 0.1m고 얘는 0.5m니까 탄성력은 길이에 비례해요. 늘어난 길이가 반이 줄었으니까 여기에 탄성력이 20N이면 여기 탄성은 10N이겠지. 그럼 평균 탄성력이 15겠지요. 15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운동에너지를 계산하라네? 그럼 1에너지 정리네. 1에너지 정리를 쓸 거야. 근데 평균 힘을 가지고 이동거리가 0.05 됐으니까 평균 탄성력 15N. 이 전체계 32시니까 마이너스 10N. 그런데 운동에너지는 전체 5kg 중에서 2kg 물어봤으니까 질량이 5분의 2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쌓아준 식은 15 빼기 10 곱하기 5분의 2 그리고 0.05 봤으니까 곱하기 0.05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물어봤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을 감소하는 겁니다. 탄성 포텐셜이 아까 어떻게 됐냐면 평균 힘이니까 2분의 F예요. 15 곱하기 0.05입니다. 그럼 다 약분돼요. 다 약분되고 남는 게 5분의 2가 남습니다. 즉 한 줄 써서 답내는 겁니다. 한 줄 써서. 제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네. 개구나. 그러면 이 전체 아래쪽으로 힘 분석해주고 정지 상태니까 합력 알자임이 0이고 아래로 40 중력 20이니까 탄성력 20이겠구나. 그러면 탄성력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니까 변형된 길이가 반으로 줄었어. 이런 상관관계 반으로 줄었으니까 탄성력 반으로 줄었겠구나. 그리고 나서 운동에너지 계산하라. 무조건 알짜 힘이 해준 일량이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를 쓰는 겁니다. 그럼 알짜 힘이 해준 일량은 탄성력이니까 평균힘 이용해서 평균힘이 20, 10이니까 평균 15N 이렇게 해서 찾아내주는 겁니다. 해석해야죠. 이 문제를 내가 해석해주고 분석해주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겠지를 설계하는 게 먼저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뇌가 푸는 거지 손이 푸는 건 아닙니다. 물리는 펜을 많이 대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물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풀어내주는 게 물리라는 것을 저랑 수업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어나가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 좀 볼게요. 이 친구는 생명과학에서 재수생인데요. 물리로 바꿨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바꿨습니다. 3월 첫 번째 사설 모의고사는 재수생들 안 봅니다. 그 사설 모의고사 보고 나서 다음 날 이제 보는 건데 물리가 12점 맞았어요. 뭐 아는 게 없잖아요. 12점, 50점 만점에 12점 맞으신 분 물리 처음 하는 거죠.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 친구는 물리를 12점에서부터 시작했죠. 8등급입니다. 제일 꼴등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45점 맞았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친구입니다. 열심히 한 겁니다. 열심히 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건 아니죠.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건 아닌데 이 친구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랑 하면 못했던 애도 최소 이 정도 맞아냅니다. 두 번째, 또 재수생인데요. 얘는 아주 일반적인 스타일입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인데 현재 예비고3 아이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3월달이 32점이면 학교 내신에서 한 2등급 물리 선행을 한 2번, 3번 정도 한 친구들은 첫 번째 모의고사 보면 대략 이 점수 나옵니다. 몇 등급? 4등급. 기분 나쁘면 5등급. 조금 기분 좋으면 3등급.
3, 4, 5등급 중에서 4, 5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32점 못한 거 아닙니다. 얘가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만점 받고 1등급 맞았네요. 그쵸? 얘는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나쁜 친구죠. 왜 나쁜 친구냐면 재수생이잖아요. 재수생인데 3월달에 32점이면 고3 때 놓친 친구입니다. 공부 안 한 친구입니다. 안 한 친구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놈인데요. 얘는 고3입니다. 작년 고3인데요. 50점 맞았어요. 3월달에. 시작부터 50점. 계속 하다가 수능도 50점. 6평 50점, 9평 50점, 수능 50점,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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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입니다. 다 1등급입니다. 이 친구는 서울대를 가긴 갔어요. 서울대를 갔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길 바란다면은 아마도 지금 우리가 지금 10월, 11월이니까 지금쯤이면 물리가 한 2번 정도 반복이 돼야 합니다. 왜? 이 친구는요, 저랑 고1 말부터 물리를 시작해서요, 고3 때 물리 4번이 끝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거의 파이널하고 개별적으로 질의응답 했던 친구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처음 스타트부터 만점으로 시작하는 거 고3 때 재수생이랑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애는 선행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얘가 있잖아요. 예. 어쨌든 만점 났잖아요. 선행을 했던 안 했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고 누구한테 배우는 거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떤 수준의 공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물리를 계산해서 푸는 거는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물리학원은 생각하고 해석하고 아까 제가 풀어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풀어내주는 게 정상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다 이렇게 가서 결론은 50점 만점 받는 게 결론이죠. 이렇게 맞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랑 물리하면 어쨌든 이렇게 다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처음 하거나 2번 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고3 때 좀 다 똑같습니다. 이커리로 진행을 합니다.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할 건데요. 물리는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하고 달리 기본을 못하는데 어떻게 심화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물리학의 특성상 기본의 시간이 조금 많이 들면 조금 심화 과정까지 오는데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물리를 크게 역학, 비역학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역학, 비역학. 제가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시중에 1타 강사님들이 나눕니다. 그래서 저도 나누는 겁니다. 역학은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문제 스타일이 역학이고요. 비역학은 전기, 자기장, 활동 이런 걸 비역학이라고 하는데 물리는 역학만 잘하면 90%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역학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비역학이 조금 쉽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덜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다 맞아야 하는 거고요. 급소공략기까지 끝나게 되면 대부분 6평 모의고사를 보는데 고3은 6평 때 자기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고3이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거는 9평 때인 것 같습니다. 너무 늦죠? 그래서 애들이 조바심이 생겨요. 이 조바심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쨌든 급소공략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한 40점, 처음 시작한 학생들은 40점 근처를 가고요. 한 3-4번 시작한 아이들은 6평 정도에 아마 1등급 혹은 2등급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스케줄이 그렇게 되고요. 어쨌든 수능은 다 만점 맞을 수 있게끔 커리가 다 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굉장히 잘해요. 물리 한 5번 정도 반복했고요. 2학년 때 물리를 내신해서 1년 내내 만점 맞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는 분들은 보통 상위권 아이들은 여름방학 전에 파이널을 끝내버려요. 왜냐면 마지막에 스스로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파이널을 끝내는데 거의 개념 설명은 핵심만 설명해줘.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실전 탐색기부터 시작을 해서 6평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파이널이 끝나는 스케줄이 될 겁니다. 이거는 아마도 저랑 개별 상담을 하고 이번에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아이는 물리를 한두 번 했는데 학교에서 1등급 맞았어요. 계속 1등급이에요. 라고 해서 이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내신의 난이도가 있어서요. 내신이 쉬운 학교가 있어요. 물리가 뭐 이렇게 정말 어렵지 그냥 보면 답 나오는 이런 학교가 있으면 되겠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년 내내 1등급 맞았다 해도 저는 입안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본반에 합류를 시켜서 어느 정도 실력이 제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를 집어넣지, 처음부터 그렇게 막 집어넣진 않으니까 저랑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요 반을 선택하고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는 쉽습니다. 쉬우니까 선입견보다는 경험하고 수업을 들어보시고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